유튜브에 나오면 안 되는 하여튼 이거 나와도 괜찮아. 편집할까요? 예, 저는 그 신촌 본부도장에 다니고 있는 이제 2년 조금 넘었고요. 예, 김진혜라고 합니다. 그 어떤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지. 예, 지금 그 경희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키도 신촌에서 수련 중이시잖아요. 네. 지금 얼마 수련하신 지가 지금 1년 이제 1년 2개월 1년 정도 2개월. 됩니다. 네. 처음에 시작하셨던 게 여기가 아니라 처음에 접하셨던 게 네. 여기 아니라 해외에서 하셨다고 예, 들었었는데. 대학에 있으면은 뭐 7년에 한 번씩 연구년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요. 처음 맞이한 연구년이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막 갈등에 막 놓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뭐 이렇게 인간관계나 이런 거 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 할 일들이 또 많습니다. 뭔가 버리려고 학생들을 위해서 뭘 버리려고 벌릴 일이 있으면 많아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끼리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걸 잘 못 풀기도 하고 그게 상당히 꽤 오래 누적이 되다 보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하튼 저한테는 조금 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서 캐나다에 있는 뭐 밴쿠버에 있는 대학을 갔었는데요. 뭐 가기 전에 이제 교사, 선생이라는 게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가르침이나 배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것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책을 보다 보니 우연히 타츠로 선생님 뭐 책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고민이랑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타츠로 선생님이죠. 네. 우치다 타츠로. 네, 우치다 타츠로 선생님. 네. 근데 거기 책 속에 계속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본인이 집을 개조해가지고 도장 쓰시고 2층에 자기 이제 생활 처소로 쓰시고 그러면서 본인의 교육 철학 이런 거를 그 합기도에서 찾고 발견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글로 보니까 뭐 합기도 합기도 어렸을 때 봤던 그거 뭐 날아다니는 그런 건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먹으면서 갔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일이 많고 또 짬이 잘 안 나고 불규칙하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가급적이면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가기 전에 좀 검색도 해보고 어느 그 도장에 갔었는데 다행히 뭐 그 책에도 잘 잡혀 있는 거기서 1년 동안 1년 중에 한 3분의 1은 도장에 매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이 이것저것 마음에 쌓였던 것도 많이 풀기도 하고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도법, 교수법 네.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생기셔서 합기도를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던 네, 거죠. 네, 네. 어떻게 그 캐나다에서 수련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나요? 40대 50대쯤 되면은 주로 뭔가를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러는 주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뭐 부모가 돼도 자식들한테 뭘 시키고 그러는데 합기도는 초보부터 뭐 해야 되고 굴러야 되고 그러니까 완벽한 학생의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위치가 되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의 동작은 완전히 그냥 막대기보다도 더 엉성한데도 엑셀런트, 퍼펙트 막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 서양 사람들 특유의 그런 용기를 주는데 거짓말인 줄 알죠. 제 몸이 뻔하니까 굴러도 그냥 이렇게 뻐덕뻐덕 굴르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그러면서도 또 다음 단계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 거 보면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고 그 배우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주느냐 용기를 불어넣어주냐 이런 것도 많이 참고가 되더라고요. 배우는 사람에게 이게 용기를 주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제시를 네. 해주고요. 네. 무도를 아이키도를 통해서 무도를 접하시게 되신 건데 네. 지금 그렇게 캐나다에서 하시고 아직까지도 계속 수련을 지금 지속해 오시고 있는 특별한 이유 또는 뭔가 무도가 교수님께 뭔가 전달하고 있는 그런 뭔가 의미가 혹시 있으십니까? 보통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웨라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과 뭐 삶 생활을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고 그러는데요. 밸런스가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의 일은 가급적이면 이제 웨라벨 얘기하는 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의 양을 줄이고 자기 삶을 조금 더 그 공간을 넓히자, 시간을 많이 갖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진정한 해법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일과 삶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균형을 맞추고 이를테면 50대 50
이렇게 맞추는 게 약간 목표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급적이면 일에 시달리지만 일은 내 삶에서 좀 빨리 지우고 그냥 월급이나 뭐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개인 삶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키도는 그런 걸 많이 조정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시각을. 그러니까 일에서도 집중하게 하고 개인적 삶에서도 집중하게 하고 어느 거는 나에게서 좀 제외시켜야 되고 줄여야 될 거가 있고 어떤 거 더 늘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각각에서의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일을 할 건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개인 삶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게 그거를 자꾸 일치시켜 나가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거는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집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제가 아이키도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그냥 맡은 일은 없지만 일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이러저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아이키도를 배우면서 내가 했었던 게 아무리 그게 뭔가 올바르다고 그래야 되나 뭐가 의미 있다거나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나의 태도가 결국에 보니까 아이키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세상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뭘 시도를 하면 대부분 잘 안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책임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러는데 그 안 됐을 때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래 끝 다음 일을 찾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언젠가 되겠지 그런 정도의 여유라 그럴까요? 내가 세웠던 계획이나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그 목표나 이런 게 아주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힘을 다루는 무술이니까 힘이나 기가 서로 상합되지 못했으니까 그럴 때가 있겠다. 내가 이때 제대로 못했던 게 뭐지? 그런 걸 좀 다시 이렇게 더듬어 보게 되는 마음에 약간의 이렇게 감격을 가지게 한다고요. 해야 될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게 자꾸 감정이 거기 들어가면서 막 집착이 되잖아요. 네네. 뭐가 안 됐으면 왜 못했지 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이제 또 남한테 뭔가 이렇게 찾게 하고. 되죠. 근데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되셨다는 말씀. 해결이 잘 안 되죠. 사실 돌아와서도 또 뭐가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개편을 이제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되는 하여튼 동료 어느 교수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거를 버티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논리도 없고 왜 지금 얘기하냐 이제 와서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거 나와도 괜찮아. 편집할까요? 근데 하여튼 그 갈등에서 많이 힘들었었죠. 많이 힘들고 그게 한 1년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그 와서도 그냥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던 갈등이거든요. 근데 이전 같았으면은 많이 허물어졌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그래 안 되는 거였네. 지금은 안 되는 거구나. 그 정도? 지금은 안 되는구나. 동의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지금 상황은 이런 거니까 그래도 각각이 좀 자기 처해 있는 데서 이거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의 책임도 있는 거니까 대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각자 좀 준비를 하고 또 때가 되면 또 한번 기를 모아서 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안 되면은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책임을 남한테 이제 전가하기 시작해서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뭔가 서로 감정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고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저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본인한테 오히려 책임이 느껴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이키도를 배우면서 행운인데 우리 사범님을 만나 뵙게 된 것도 그렇고 우리 부본부장님도 이 매주 저기 강습회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매일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유단자나 이제 이 실력자들 뭐 저는 뭐 초보자 2년 이제 조금 지난 상황이지만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키도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어차피 하는 행동은 비슷한데 입신 던지기 비슷한데 어디서 차이가 나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그 뭐랄까요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간에 대한 네, 시간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아니스트가 있고 우리도 도가 어딘지는 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전문 피아니스트, 연주자로서의 피아니스트랑 우리처럼 초짜 피아노 옆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아는 거는 연주를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눌러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만 눌러. 도. 네. 근데 우리는 도 누르면 또 누르는데 네. 제가 우리 그 사범님이나 우리 도장장님 뵈면 그 도에 이르기까지 행동들을 다 쪼개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거를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유술을 하니까 그거를 각각의 이제 이 동작인데 그 동작을 순간순간마다 다 온전하게 그걸 채우고 있고. 근데 저 같은 초짜는 목표지만 있는 거야. 이거. 딱 무슨 사진 보듯이 딱 네, 것만 네, 나가는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상대를 이렇게 던지면 그래 던지는 것의 목표였고 상대가 던져졌으면 됐구나 이러는 건데 이제 도장장님이나 우리 회장님 뵈면 사모님 뵈면 이 그 순간순간이 정말 합기처럼 길을 적절하게 계속 분배. 그래서 시간을 계속 쪼개기도 하고 늘려서 그걸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는 슉 이건데. 네. 네. 어떤 느낌? 예. 하나의 기술을 걸기 위해서 세팅을 되게 많이 해놓쳤습니다. 네. 세팅. 근데 이제 초심자분들은 이런 세팅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지막에 딱 던지는 것만 보이니까 네. 그게 진짜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몸으로는 못 익혔지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게 실제로 세상살이 할 때도 비슷하게 사람들이 빨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보하고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상황에 대해서 상황과 정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 그게 똑같은 뭐 10명이면 10명이 그냥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거 뭐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왜 이래? 뭐 이러는 거랑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거지? 그거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쪼개느냐 아니면 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응하는 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아이키도라는 무술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아주 행운이죠. 아주 무도가 주는 아이키도가 주는 의미가 보물 같다라고 네. 정리해드렸는데 정리 잘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보여드렸던 거에서는 아이키도의 특징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무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요?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한번 해보시죠. 합쳐서요? 예. 합쳐서 짧게. 예. 합쳐서 짧게 길게 하면 안 돼요. 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합기도 배울 때 이렇게 재미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즐겁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와 즐거움의 차이는 재미라고 하는 거 막 이렇게 웃음도 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즐거움은 이렇게 그냥 방긋 그 약간의 행복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약간 그 이렇게 한 시간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어떤 걸로 격동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이 도장에서 그냥 어느 한 동작 이 동작이 되네 안 되네 갖고 집중하고 반복하고 그 시간이 몸으로서는 괴롭기도 하고 잘 안 되니까 좌절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하루 종일이어야 되고 평생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이 한 시간 이게 며칠을 또 이겨내는 또
힘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요. 저는 아이키도를 정의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모순의 철학 아니면 모순의 운동 되게 멋있는 말인데 네. 모순의 철학, 모순의 네. 운동. 근데 항상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아이키도 처음 배웠을 때도 사범님이 일본 분이셨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그 격식을 차리잖아요. 네. 들어올 때 우리도 절을 해야 되고 서로 인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범님이 옷 갈아입는 데는 또 별도로 딱 탈의실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의 그막 위계 뭐 이런 거구나 이런 약간의 또 약간 반발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모순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계속 그것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랑 내용이라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이라는 게 얼마나 그 막 뼈다귀밖에 없는 내용이 거였을까. 없는 형식. 그런데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표출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사랑하는 걸 뭐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든 뭐 선물을 주든 뭔가를 형식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일치시켜야 되느냐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아이키도는 먼저 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먼저 뭔가 행동한 사람이 던져지는 거고 나와 남의 이 구분이 이게 모순되거든요. 그래 말씀해 주니까 나와 남의 구분이 모순되고 공격과 방어도 항상 먼저 공격한 사람이 당하고 던져지고 그 오묘함이 실제로 우리 세상을 살 때 0 아니면 1처럼 옳고 그름처럼 딱 명쾌하다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되게 우유부단할 것 같은데 아이키도는 실제로 세상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때문에 둘이 적절하게 내가 온전하게 서야지 남을 보는 거고 근데 온전하게 서려면 남을 의식해야 되는 거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는 거지 지 혼자 온전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익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막 번민이나 갈등이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맺혀져 있는 맺힌 관계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오셔서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몸으로 그 해결책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아이키도 속에서 해결책이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약 주사 마지막으로 아이키도 짱 하고 끝내주시게. 아이키도 짱!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